시장의 모든 것이 잠든 캄캄한 새벽. 이 정막 속 시장을 떠도는 한 노인이 있다. 올해 77살 김은숙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 시장에 나와 폐지를 줍는다. 새벽 전에는 한 4시 반 일이 나오고 요새는 조금 이제 춥다고 또 다시 또 나오고 이래요. 안 그러면 없어. 폐지가 없어. 오늘따라 폐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폐지가 한 개도 없대. 아이고 그러니까 나올 게 있어. 나올 게 없지. 야 줘봐. 내놓을 게 없다. 내놓을 게. 빨리 안 가면 없다 이거. 고마워요. 전부 인자 다 있고. 할머니는 70이 넘어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인자 내가 나이가 그러니까 77인데 그래 이제 쉬도 되는데 쉴 수가 없어. 주는 사람이 없잖아. 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 천지가 내 거겠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 나만 이래 오잖아. 천지가. 내 거지. 이럴 때는 막 춤을 추이 누가 뭐라 크나 뭐 다리를 더이 뭐라 크나 뭐 낮에는요 말이 많아요. 어이구야. 이것도 돈인데. 아줌마 얼굴 한번 보여줘 찍으러. 예? 아줌마 얼굴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줘. 예. 감정은 왜 들어가세요? 이것도 돈이잖아요. 이 고물이 되니까. 할머니가 시장에 나온 지 3시간이 더 지나서야 시장은 북적이기 시작한다. 이거 해갖고요. 내가 애미애비 없는 손자 키웠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다요.
혼자는 많이 울지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내 제일 유일한 쉼터지 뭐. 그냥 내 생활 자체가 슬프니까네. 나 혼자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없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와이카노 천지 뭐 사랑이라고 뭐 받아봤나, 뭐 먹는 거를 배불리 먹어봤나. 배는 배대로 쩔쩔 걷고 진짜 내가 일은 황소같이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 내가 참 눈물밖에 안 나지. 그래도 밖에 나오면 절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장 웃고 사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힘을 얻는다 하는데 내 속은 다 썩는 거지. 시장의 하루가 끝이 난다. 또다시 시장에는 할머니 혼자 남았다. 힘들지. 억수로 힘들지. 나오기 싫지. 그래도 나와야 하니까네. 먹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77살 노인의 육체를 가까스로 지탱한다.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가 너 잘 생각할 게라 좋지.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엉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대구의 한 구청에서 어딘지 묘한 행사가 열렸다. 봉사단체가 기부한 리어카를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더 가볍고 안전하다며 추운 겨울 폐지를 더 잘 주우라고 했다. 가난한 노인의 폐지 수집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해당 구청은 관내 폐지 줍는 노인이 몇 명인지조차 몰랐다. KBS 취재팀은 한 달 동안 실증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KBS의 박진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노동 실태와 노동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실험에 응한 대상은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10명. 네, 목에 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 나가실 때 차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GPS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거리, 노동 시간을 측정했다. 네네. 엄정한 측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사실 이런 식으로 GPS를 부착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노동상이 어떤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출발. GPS는 지금 1분 단위로 실시간 추적되고 있는데요.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이 1분 단위로 다 추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S에 기록된 노인 10명의 움직임. 폐지 수집 노동의 실상이 처음으로 시각화됐다. 그리고 폐지 수집 노동의 실태가 한눈에 드러났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이 고개를 하루 수십 번 오르내리는 노인이 있다. 오르막이 힘들고 내리막이 힘들고. 올해 75살 문창기 할아버지다. 제자 오망 다 주지 뭐. 고물 되는 건 다 줘야 되지. 고철이고 뭐 벼이고 그 뭐 플라스틱 같은 건 다 줬습니다. 오전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만 작은 수레 채우기는 버겁기만 하다. 한 4, 5년 됐지 싶은데 6월에 도연 없이 해야지. 글도 모으고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1학년 다니다가 다리를 다쳐버려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장이 잘해. 쉬어도 쓰레기가 끝이 없네요. 감당도 못해요. 좀 이따 가면 또 있어요. 야, 전부 한다고 봐야 되지 뭐. 이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갈비 사가 제일 버려버려. 아이고. 이거 갈비를 사가 제일 버려버려 돈 많은 사람. 할아버지는 이날 하루 꼬박 15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주운 폐지를 팔아 단돈 9,000원을 손에 쥐었다. 아플 때 힘들어, 아플 때. 아플 때 돈 없으면 돈 주로 못 당기겠네. 그게 제일 힘들지. 3시간, 4시간, 그래. 계속 할 때 있어요. 몸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한 번에 일을 많이 하셔도. 어яб니까? 진통제 먹고. 진통제 먹자니, 진통제요? 예. 아프면 진통제 먹고. 일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 수가 없지, 아무는 돼지가 하겠네. 먹고 살아면 그래 돼야 되고. 아, 다 주워가 버렸네. 다 주워갔다고요? 야, 요 한 개 있네. 김은식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다른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을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일은 만만치가 않다. 진행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뭐 있나 보시는 거예요? 야, 이쪽에다 보고, 이쪽에다 보고 박스가 있으면 줍고, 없으면 지나가고, 눈은 항상 이제 야. 쓰레기 더미 폐지 있나. 골목골목 전부 다 봐야지. 그래, 이래 다니면은 어뢰 박스가 많이 나오고, 주로 계속해서 나오는 장소가 있거든요.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는 200kg에 육박한다. 하루에 한 대봉 1, 2동, 3동 1, 2가를 한 3회 정도 도는데, 그래 돌고 나면은 첫째는 많이 걸어가 다리가 아프고, 두 번째는 엎드리니까 허리 아프고, 세 번째는 약간을 끄니까 어깨 아프고, 그래서 진통제를 매일 한 번씩 먹는데, 살이 좀 빠지고 피곤하고 그렇지 뭐. 얼마나 빠지셨어요? 많이 빠졌죠. 지금 내가 54kg 나가던 게 지금 44kg밖에 안 나가요. 폐지 줍는 양이 늘면서 그에 반비례해 할아버지의 몸무게는 매일 빠지고 있다.
GPS를 통해 확인한 폐지 수집 노동의 첫 번째 특성. 노인들은 많이 걸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하루 평균 13km를 걸었다. 매일 축구장 45바퀴를 걷는 셈이다. 무려 26km를 걷는 노인도 있었다. 또 오랫동안 일했다. 하루 10시간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좀처럼 쉬지 않았다. 모두 돈 때문이었다. 가난한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올해 80살인 박국자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 폐지를 판다. 고물상까지는 왕복 4km 거리. 80대 여성의 리어카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다. 돌려야 됩니다. 힘들지. 참 힘 안 든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래도 내가 이 막 강단으로 버틴다 카이. 내 마음으로. 리어카 바퀴가 점점 느리게 구른다. 쉬어가네. 쉬어가지고 저 가다도 한 번 쉬어야 되고. 예, 힘드니까 쉬지. 한 2번 아니면 3번. 힘들 때는 한 3번 쉬고. 안 그러면 한 2번 쉬고 가요.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고물상을 그냥 지나친다. 할머니는 500m를 더 걸어 다른 고물상으로 갔다. 저기 1kg에 100원 주더라 카이. 그래 내가 물레이가 좋은 긴데 100원 다음은 10원이라도 더 주지 카이끼네. 자기 20원 먹는다 하는 게라. 그러면서네. 그래 내가 저 뒤로 가가지고 아파트 저거 지으려고 하기 전에 이 뒤로 가 아파트 카이끼네. 봐봐요 150원 주는 게라. 그래 그 100원 주는데 50원 차이 막 얼마나 큽니까? 10원이 무서운 게라요. 이거는요 해가. 저 하래요. 말하지만 그래 좀, 요 10원, 20원 더 준다 해봐. 다 일로 몰리지. 10원이 크거든요. 1이 10원이 큽니다. 그게 뒷골마 태산되는 기라요. 그걸 허수야하면 안 돼요. 예. 할머니 돈 내겠습니다. 네. 아유, 별걸 다 찍네. 돈은 가만히 가져가야 돼. 알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사장님 가게 좀 잘 쳐주시나 보네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140원 계산해가지고 나온 멀리서 온다고 조금 더 보태준다. 아이고 사장님 몇백 원 더 내 한테는 크거든. 노인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폐지값을 더 잘 주는 고물상을 찾았다. 한 노인은 10km가 넘는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와 고물상 근처에서 일했다. 이들에게는 시간보다 돈 한 푼이 중요했다. 마음 아프지. 우리 어른도 계시고 엄마 아버지도 사실 추억 오셨으니까. 갖다 주인 니도 살고. 그치? 네, 갖다 주인 나도 돈 주인 나도 먹고 살고 그렇지. 그렇다. 상주다. 엄마도 그래, 막 뭐든 있으니까 되지. 진짜 어젯밤 젊은이들로 가득 찼던 번화가. 열기가 가라앉은 새벽거리를 정리하는 사람들. 올해 70살 조기석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폐지를 줍는다. 예? 아침 일찍에 나오시잖아요. 그래 안 나오고는 안 되는데 여기 시간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일찍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갑니까? 다 주고 가고 여기 좀 있으면요 야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어떤 지에는 여름 같은 데는 4시대가 나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다 싣고 가버려. 이게 안 되는 기라 또. 시민들이 그 종이 안 치워주시면 이 거리에 폐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겠네요. 마을 방치대가 있지. 딴데 저 요약 지역에는 안준서 가면 맨날 그냥 있어요. 내가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4시라요. 4시 돼야 일하고 밥 먹고 씻고 뭐 하면 1시간 금방 가요. 폐지 수집 노인들은 모두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종일 꼬박 폐지만 줍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파지를 한 장 주스러 가면 사람이 오게 되면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죽고 이랬어요. 처음에 창피 싫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마주의. 네, 지게 짊어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 그걸 인식이 되나 그런지 사람들이 전부 우습게 보고 막 사람이 사는 것이 안 보고 막 이렇더라고. 그럴 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 그 뭐 꼭 내가 이걸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문창기 할아버지가 4시간째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뭐 많이 차면 쉬고 안 차면 해야 되고 뭐 그래.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이 언제 가쁜 동 뭐 밥 되고 언제 대본 그걸 뭐 있겠네. 뭐 2시에도 먹고 1시에도 먹고 뭐 12시에도 먹고 대중은 없어요 이게 뭐. 할아버지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점심 식사를 챙겼다. 수고합니다. 나는 자리 먹습니다, 생기면. 집이 갈 여가가 없어가지고 한 발이 안 돼 있겠네. 한 발 죽으려고. 배고프려고 하면 이게 뭐 밥에 되는 뭐 했다 그거. 끼니 잘 챙겨 드셔야죠. 예, 먹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집때 못 먹지. 뭘 먹고 싶으면은 저거 뭐로 그 이름 뭐고 그 돼지족발 쪼매하게 토종족발 그거는 거의 먹고 싶고 그렇게 돈 아까도 못 먹을 때 많지요. 사람들 하는데 첫째 돈인데 해주면 힘이 더 있긴 해. 아이고 이래 해가지고 돈 쓸 날이 아까운 거 없어요. 많은 노인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 남들이 쉬는 틈을 타 폐지를 더 많이 줍기 위해서다. 폐지를 적게 주운 날에는 아예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밥을 거른다. 집에서 차려 먹는 식사도 부실하기만 하다. 정 씨와 할아버지는 오늘 이웃에게 육개장 한 통을 얻었지만 대장암을 앓은 뒤라 먹을 수가 없다. 장돌림 캐는 드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어제 뛰었어요. 어디 됐어요? 한번 빼서 몇 번 드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 번 더 먹으면 돼.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면 안 적적하세요? 여기
그 생각하면 못 산다기는. 나가 돌아댕겨야 모든 잊어쁘지. 다리는 모르고 이건 적어 보이는 일도 아니고 병원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댕기면 사람 신경 안 쉬고 신경 아픈 거 좀 잊어보고. 돌아다니시면? 또 나쁜 생각 누워서 가만 누우시면 나쁜 생각이 든다고.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나쁜 생각 뭐? 아이고 그만 이제 더 사지 마마. 참말 이래서 하니 하루다니고 막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이 벌써 들어요. 이렇게 해서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이해요, 그렇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물론 끝나야 되지요. 자꾸 뭐 해야 되지. 그래 이래 돌아다녀보면 그런 생각 안 들라고. 돌아다니고 모든 게 다리한테 그 영감 소리 안 듣고. 뭐 제일 요즘 드시고 싶으세요? 국물이지 뭐. 톱뼈다구를 못 갈망정 대일뼈다구 사다 까가지고 그 국물에 이래 담으면 참 그냥 제일 낫지 뭐. 이거 박스 해가지고요 못 사 먹어요. 9,000원이라요 곰탕요. 이틀 주봤자 그 한 그릇 못 사 먹는데 잘. 가세요. 가세요. 길은 서고 양자 차는 있고 겁난다. 가난만큼 할머니를 괴롭히는 게 있다. 바로 자동차다. 할머니는 사람과 리어카, 자동차가 한데 뒤엉킨 이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야만 한다. 그래도 차대 나가 못 나가거든. 큰 차 할 때는. 할머니는 작년과 재작년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장내 캠퍼크 앞에 거기 가는데 트럭이 졌다 태어나는 게 트럭이 여기 자기 차가 높아가지고 안 보이고 친구 와가 박아가 내가 이찜째로 박아가 넘어졌다 카이. 그러니까 여 다쳐가지고 오래 쉬더라다 카이. GPS 기록은 노인들이 모두 도로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컸다. 실제 취재에 참여했던 한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 차를 피해 도로를 건너다 미끄러진 것이다. 할아버지의 골반이 부서졌다. 곧절이 크더라고, 곧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술 했는데 그러더라고. 해야 하나 괜찮다. 리어카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구분돼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노인들이 자동차를 피해 인도로 다니다 사고를 내면 그것대로 문제인 셈이다. 나이든 길거리 노동자들은 이래저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한 달에 걸친 GPS 취재가 모두 끝이 났다. 노인 10명이 6일 동안 걸은 누적거리는 743km. 1인당 하루 평균 13km를 걸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일한 시간은 모두 677시간. 하루 평균 11시간 30분씩 일을 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폐지값은 모두 64만 2천 원. 1인당 시급으로 치면 고작 94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노인들이 1시간 꼬박 일해도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 세대 절반 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20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 사실일까? 반면 2019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이 약 6만 6천 명이라고 추정했다. (200만) 명과 6만 명. 엄청난 간극이다. 이제까지 전국 단위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인구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KBS는 폐지 수집 노인의 숫자를 직접 산출해보기로 했다. 먼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수집 노인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했다.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180여 곳이 폐지 수집 노인에게 야광조끼와 발열레이 등 이른바 보호장구를 지급한 명단을 갖고 있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취재팀과 연구진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수치를 산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 노인 인구와 기초급여 수급자 수, 그리고 평균 소득 등을 입력해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 인구를 추산했다. 그 결과 최소 15,000명의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 인구가 최초로 산출됐다. 네, 그동안 폐지 수집 노인을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추정을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책을 입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0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숫자가, 최소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15,000명 노인의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먹고 우리가 잘 내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라. 안 보면 아무 데나 던져보고. 이게 문제라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주 못 됩니다. 주택가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네요. 안 되고 엉망입니다. 100리터짜리 뭐 소주병 뭐 맥주캔 원한 거 다 여가 내버리는데 원룸에 가만히 주택은 들었는데 원룸에 가만은 예 분리 안 해. 무조건 쓰레기 봉지만 여면 다 가니까 그게 다 쳐요. 그게 문제라.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분리 이래 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보이소. 이거 버리는 개판 아닙니까? 전부지. 요거는 꼬처리다. 도시가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면 쓰레기 처리는 골칫거리가 된다. 사각지대에 버려지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 영역만으로 완벽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부족한 부분을 폐지 수집 노인이 채우고 있다. 이런 사실을 폐지 수집 노인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다. 이것이 박스 만드는 원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수입에 의존하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되시네. 예, 뭐만 자원이지. 버리면 쓰레기고 뭐만 자원입니다. 모든 것이요. 예, 누가 뭐렇게 해도 너비사 고물 준다 하기나 종이 준다 하기나 나는 이거를
우리 모마 자원이라 하는 걸 생각하고 해요. 예, 한 개라도 모마 자원이고 우리나라 자원이다 하는 걸. 그래 생각해요. 이들이 수집한 폐지들은 어디로 갈까? 마당을 가득 채운 블록 형태의 폐지들. 컨베이어를 타고 제지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폐지는 뜨거운 물에 부풀려지고 비닐과 접착제 등 각종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후 탈수와 건조를 시킨 다음 깨끗한 종이가 만들어진다. 불과 3시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다. 원료가 재활용이 안 되면 다른 종류의 고지를 수입하든가 다른 종류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분리수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거는 저희한테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노인들의 폐지 수집은 이런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을까? 노인 한 명이 하루 동안 모으는 폐지의 양은 약 53kg. 전국에 있는 폐지 수거 노인을 15,000명으로 봤을 때 연평균 총 폐지 수집량은 24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한 해 도심 주택가에서 발생한 폐지는 모두 86만 7천 톤가량이다. 이 중 40만 8천 톤이 재활용됐다. 즉 폐지 수거 노인들이 우리나라 주택가 폐지 재활용 중 60% 이상의 양을 수거한 셈이다. 정확한 산출이 이제 나와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라든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통해 폐지 수집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공적 역할에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국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그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치권도 주목했다. 그럼 사회적인 공헌을 이만큼 하고 기여를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적절한 임금,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 연세에도 그런 자립정신과 근로정신을 갖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줍는 노동에 사회적 보상이 뒤따르면 더 많은 노인들을 위험한 길거리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거는 적정한 소득이거든요. 돈.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면 내가 폐지 안 줍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이 지나 어느덧 봄. 어김없이 손수레와 함께 김은숙 할머니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혼자는 못해. 이거 혼자는 힘이 들어가 못해. 내가 또 줘갖고 둘이 하면 아무래도 배를 해. 한 약가 할 거를 두 약가 하잖아. 부부가 어제 모은 페이지를 보물상에 내다 팔러 왔다. 두 사람이 15시간 동안 일해 18,000원을 벌었다. 오늘 좀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했지. 어쩌녁에는 많이 줬다. 구르마가 이빠야 이거. 할아버지랑 같이 주우셔가지고. 그럼 이거 한 개는 더 있다. 오늘 보통 요렇게. 잠깐의 단맛 같은 휴식 시간. 대끼리지. 아니 커피 아침에 먹으면 맛있다. 한 번 원래 사줄까? 한 잔씩 잡숴봐. 우리는 많이 움직이거든. 아침부터 새벽부터 움직이다가 이를 먹으면 일단은 배가 부르잖아. 커피 맛 어떠세요? 고소하죠. 달달하고. 다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는 두 사람. 저 또 한 개. 좋은데요? 이래 모두 다 보면 그 신문은 또 신문대로 이래 모아야 되지. 아줌마 박스 놔주려고. 아이고 고마워라. 우와. 아이고 고마심대. 예. 안 할 수만 있고 뭐 어디 좀 돈벌이가 있으면 그거 하지 내가. 이거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있나 어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이거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세요? 당장 떼거리가 없지. 떼거리? 먹을 게 없다는 거지. 그 지금도 우리는 밥밖에 안 먹거든. 오늘도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될 때 그때는 속상하지. 뒤고 억수로 뒤고. 그래 이게 많이 있으면 짐이 무거울수록 나는 오히려 가벼워. 근데 이 폐지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없으면 막 몸이 만신창이 돼. 짐은 가벼운데 몸은 무거워. 결혼하고부터 오늘날까지 날 고생시킨다 이가. 여태 일하다. 내 뒤에는 사고가 따라다니. 말도 못해. 날마다 그만두고 잡지 나는. 얘도 얼마나 날 보고 투덜대는지 모른다. 짜증낸다. 몸이 안 따라오겠는데 자체는. 그럼 내가 가잖아. 자기가 그리 아플 때는 나는 얼마나 아프겠노. 그렇게도 알한 것도 아니야. 자기 아픈 것만 치고.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지만 부부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몸이 안 아프면 해야지. 몸이 아프면 못 하지, 그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삶은 너무나 거칠고 힘이 든다. 하지만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준 사람들은 이 사회에 많지 않았다. 내 손이 이거 얼어가 동사에 걸려가 이거 잘라냈잖아. 어디 언제 얼었는 몰라. 이거 뭐 아픈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지. 내가 다 참고 사지. 이게 연자이라.
이걸 도끼고 이게 연장이라 나는. 그런데 연장 같으면 이 쇠도 하면 벌써 따라가 고철 전에 가도 수백 번은 갔을 게다. 그래도 사람 손이길래 이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 손이기 때문에. 나 힘들지요. 나는 많이 힘들지요. 나이 많은데 백익하는 게 뻔스럽지.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내 어머니의 어머니, 그들의 시간이 흘러간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내 어머니의 어머니, 그들의 시간이 흘러간다. 오래된 사진 속 젊고 푸르던 그 모습은 간 곳 없고 주름진 손등만이 남아있다. 오뚜기처럼 살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가신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닮아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딸이 이제는 어린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 달빛이 밤 하늘에 흘러가듯 꽃잎이 물 위에 몸을 맡기듯 시간은 그렇게 떠나가는 건물처럼 흐른다. 내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KBS